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학과 21학번 이도훈입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카토비체 실롱스크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학과 내에는 카토비체 실롱스크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카토비체 실롱스크 대학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환학생 후보지 중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카토비체 실롱스크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카토비체 실롱스크 대학교의 수업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수준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실롱스크 대학교는 반 이름을 베에덴, 베드바, 아예덴, 아드바처럼 직접 표시하지는 않고 카페 에덴부터 카페 CH까지 그룹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 예덴은 아예덴의 초급 단계 수준, 제가 속했던 카페 PH는 베에덴, 카페 CH는 베드바 단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제가 처음 학기를 시작했을 때는 카페 예덴부터 카페 CH까지 6개의 반만 운영되고 있었는데 제가 2학기에 들어가면서 카페 예덴부터 카페 오셴까지 8개의 반으로 확장되었었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베에덴에서 베드바 사이에 반이 더욱 세분화되었고 언어 수준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에 따라서도 반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반은 인문계열 반이었어서 문학, 철학, 역사 관련 텍스트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반면 경제반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 텍스트나 경제 기사를 바탕으로, 과학반의 경우 과학 분야의 글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실롱스크 대학교는 언어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 분야나 진로 방향에 따라서도 수업을 세분화하여 구성해준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벨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제가 원하는 수준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인데요. 먼저 교환학생에 합격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정규 수업 약 일주일 전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간단한 폴란드어 수업도 미리 들을 수 있어서 정규 수업 전에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주가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대에서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격변화, 명사와 형용사 등 기본적인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갔던 친구도 좋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저에게 원하는 반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외대에서 A2 과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베에덴 반을 희망을 했고 최종적으로 카페 PH 베에덴 수준의 반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대에서 성실히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희망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 방식과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제 1학기와 2학기 시간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약 3시간의 폴란드 수업이 있었고 이후에는 철학, 문학, 역사, 정치학, 고급어휘, 지리학 등 다양한 교양 수업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제 각 반마다 시간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폴란드어 수업을 듣고 이후에 교양 수업 교실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교양 수업은 대부분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수업 방식입니다. 먼저 문법 수업이 진행됩니다. 폴란드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수업이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읽기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베에덴 반에서는 교수님께서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고 함께 오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목적격, 소유격부터 해서 이제 수동태, 능동태, 무인칭 구문까지 이제 폭넓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에덴 이상 반에서는 이제 슬라브권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 대부분 이미 문법 기초가 탄탄하거나 감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기본 개념을 길게 설명하시기보다는 예외사항이나 실제 활용 표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순한 문법 문제보다는 이제 텍스트를 읽고 문맥에 맞게 적절한 격변화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 결국 문법 수업이지만 어휘력과 독해력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서 처음엔 한번 읽어보고 정 모르는 단어는 옆에 태블릿 PC를 놓고
해놓고 그때그때 찾아가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 1시간 30분 정도 문법을 공부한 뒤에는 읽기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매일 거의 이제 직접 준비하신 수준 높은 프린트 자료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재도 물론 있었지만 실제로는 프린트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함께 읽고 교수님께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텍스트에서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도 설명해 주시고 관련 문제도 함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되다가 수업 마지막에는 텍스트와 관련된 질문을 두세 개 정도 제시해 주시면 학생들과 다시 한번 짝을 이루어서 자신의 생각을 폴란드어로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이제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팟캐스트를 한번 듣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동물에 관한 텍스트를 읽었다면 이제 수의사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함께 듣고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이제 토론하는 방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어 수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을 가지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교양 수업을 듣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양 수업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학, 철학, 역사 등 이제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실제 폴란드인과 똑같은 속도로 폴란드어로 배우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습을 매일매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오히려 이런 어려운 교양 수업 덕분에 이제 제 언어 실력이 가장 많이 향상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업 외에 폴란드어를 사용하거나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수업이 폴란드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자체만으로도 폴란드어를 정말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학생들과 교수님 다 같이 영화관을 나가거나 광산을 나가거나 박물관 투어를 하거나 도시 투어를 하는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홍보 부스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실제 폴란드인들과 교류할 시간도 많았고 폴란드 여러 학생 동아리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또한 실롱스크 대학교에는 저희 학교 직속 선배이신 유창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의 수업에 여러 번 참관을 하면서 실제 폴란드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 교수님께서 직접 개최하시는 한국의 날 행사라든지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 동아리 행사에도 많이 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 이렇게 발표가 끝나면 정말 폴란드 친구들과 폴란드어로 소통하면서 많은 친분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롱스크 대학교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해 답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실롱스크 대학교의 진짜 장점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도서관입니다. 여기 이렇게 영상을 카토비치에 있는 실롱스크 대학교 도서관은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많은 폴란드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조용하면서도 시설이 쾌적하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업이 끝난 뒤나 주말마다 거의 항상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많은 비교과 활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란드 학생들에게 한국 이름을 써주거나 폴란드 학생들의 수업에 참관을 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학교 행사에서 한국 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단순히 폴란드어를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폴란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실력 향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매일 진행되는 강도 높은 언어 수업과 수준 높은 교양 수업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들에 나오는 어휘와 표현들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복습하고 공부한 결과 현지에서 무리 없이 폴란드어 국가공인 배예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롱스크 대학교의 장점만 이야기를 해봤다면 단점도 이야기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숙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롱스크 대학교는 한국 학생들에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용 주방과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을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끝까지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보고 정말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따로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폴란드 친구들에게 OLX라는 앱을 추천받았습니다.
OLX라는 앱은 한국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와 비슷한 서비스이며 집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집주인과 연락하면서 여러 집을 비교한 뒤에 재치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주기 때문에 기숙사가 정말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부담 없이 다른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실로스크 대학교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려봤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다 보면 걱정거리도 정말 많고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을 텐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카토비체 실롱스크 대학교도 여러분들께 좋은 교환학생 후보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